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오늘도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저녁 9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자! 자, 오늘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채팅 남겨주고 계시고요. 슈퍼 밀가루님, 지니님, 유정숙님이 라이브는 아닌 듯요 하셨는데 지금 정확히 라이브입니다. 9시 30초 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먹보 헬스픽님, 즐겁게 살자님, 피키피키피키님 오셨고 아슈님까지 해피해피님. 자,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채팅 실시간이니까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과 그것도 이야기 최대한 소통하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노무현재단의 황희도 이사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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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과 이사님 나와주셨고 오늘도 다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쭉 나누고 저희가 10시쯤 두 분간 인사를 나누고 네. 연장전으로 지금 명태균 특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19일 날 현안질이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남상권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뭐 정확한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최대한 해볼게요.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최대한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이야기 나눠 볼 것은 우리 의원님이 최근에 충암고 졸업식에 가셔가지고 기사가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없다, 기죽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좀 던져주셨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그래요. 그 보도에도 뭐 팩트기도 하지만은 뭐 충암파 이런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왔고 많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충암파라는 게 이 내란 전부터도 의심정황으로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게 내란으로 이어져 버렸고 윤석열, 여인영, 뭐 김용현, 이상민 정말 핵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충암 이야기 계속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가서 보셨을 때 뭐 학생들이나 혹은 뭐 선생님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좀 그거에 대한 기가 죽거나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직접 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실제로 그래서 학교에 항의 전화가 많이 왔었고 각종 SNS에 충암고 출신은 취직도 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올라오기도 했고 그랬어요? 협박 전화도 갔었어요. 어디 뭐 학교요? 등하교 하는 아이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교장 선생님이 당분간은 교복을 입지 말고 등하교를 하라라는 지침까지 내릴 정도로 티나지 않게 굉장히 심각했고 아이들 당연히 죽죠. 그쵸. 진짜 내가 충암고 출신이라는 거 딴 데 가서 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저한테 와서 이제 한번 강연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전달하고 현재 아이들에겐 잘못이 없고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잘 안 맞다 보니까 그냥 졸업식 때 축사만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충암은 제가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 저희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지역구에 있는 학교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은평에 공천받아서 갔을 때 급식 비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사학 비리의 끝판왕 급식 비리. 그래서 그때 이제 급식 비리 문제 해결하고 없었던 급식실 만들고 체육관 만드는 작업들을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과 손잡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감사장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 조금이라도 위안 받는 듯한 표정이나 어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축사를 마쳤을 때 박수도 뭐 많이 나왔지만 제가 축사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SNS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댓글 중에 많은 숫자가 충암고 출신들. 그래서 고맙다. 졸업생분들. 졸업생들이. 네. 본인들도 그렇게 좀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또 후배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그랬는데 좀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글들이 많이 남겨졌었고 제가 일요일 2주 격주로 일요일마다 이제 나가서 거리에서 민원을 받는데 충암고 출신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와서 막 인사하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진짜 어디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 건지 정말 이 뿌리가 너무
생각보다 깊습니다. 상처의 뿌리가. 정작 학교 예산은 뭐 그쪽 충암파들이 뭐 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김용현은 그 폭도들한테 영치금 보내주고 그러고 네,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걱정됐던 부분이 그런 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졸업을 이미 하신 성인분들은 네. 그래도 학생들보다는 네. 조금 이제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그 또래 사이에서 놀림을 받거나 그렇죠. 서로 위축되죠. 그런 게 좀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충암고 출신은 취직시키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사람들이 하면 위축되죠. 그렇죠. 네. 우리야 뭐 알고 있어도 그 나이 때는 그게 굉장히 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의원님 좀 많이 또 지역구에 있는 학교니까 더 앞으로도 관심 앞으로 가져주시고. 관심 더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암 화이팅. 네, 충암파 빼고 충암파 이씨. 충암고 화이팅. 충암고 화이팅. 충암고 화이팅.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뉴스도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대전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간 이제 하늘양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 진짜 화나더라고. 윤석열이 또 여기에 진짜 이거 의원님 이거 너무 이 속된 말로 좀 미친놈 아닙니까? 그러게 누구 염장을 자꾸 좀 말도 안 나오네. 씨. 이게 어떻게 메시지를 내요 페이스북에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아니 차라리 뭐 내란 떠나서도 취임하고 나서부터 좀 국가적으로 재난이 있거나 할 때 진심으로 애도하거나 메시지를 내왔으면은 그래도 그러게요. 그래 뭐 이거는 해왔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도 안 했던 사람이 맞아요. 이제 와가지고 약간 메시지를 옥중에서 그렇게 전해가지고 낸다는 게 이태원 참사 때 기억나시죠? 네. 그 피해 유가족분들이 모일 수 있게 정보를 좀 공유해달라 안 했죠. 아무것도 안 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근조라고 써져 있는 리본을 거꾸로 착용하라 이런 지침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가족분들 결국 안 만났어요. 가족들 없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로 자기가 할 일 다 했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는 가족분들에게 한 적이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책임 그 친구인 이상민 충암파죠. 씨. 그렇죠. 예. 끝까지 안 잘랐죠. 맞아요. 끝까지 안 자르다가 이번에 이제 내란 터지고 하니까 얘 보호해 주려고 사의를 수용해 버리고 네.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그리고 특히나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는 망언들 쏟아냈던 사람들이 인권위에 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예. 이번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는 데도 찬성 던지고. 지금 저 변호인 중에도 유명한 분들 많아요. 그때 세월호 때 아, 조사 방해하고 했던 분들 뭐 있습니다. 이런 대도 않는 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입법 관련한 뉴스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그래도 좀 추진이 빠르게 되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실 또 뭐, 의원님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사안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위원장인 뭐가 제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교육입법입니다. 예, 교육입법. 예. 이 하늘입법 내용이 그겁니다. 이제 교원이, 그러니까 선생이 교사가 정신질환이나 정상적으로 좀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직권휴직 요렇게 조치할 수 있는 등등 법안을 좀 제정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교육입법이다. 네. 선생님들 관련된 법이라서요. 그렇죠. 예. 네. 하나만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내란 수계 자체가 지금 인간 같지 않은 소리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정찰하고 있잖아요. DC 막 갤러리 같은데 보면 네. 이 유가족분에 대한 공격이 또 시작됐습니다. 아, 이게 설마. 그래서 이거 메시지가 이상하다. 뭐 굉장히 신속하게 뭔가 딱딱딱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게 뭔가 이게 또 뭐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 와중에요? 이 와중에. 그리고 뭐 실제로 세월호, 그다음에 12.29 뭐 이런 유가족분들에 대한 비아냥과 음모론은 또 디폴트였잖아요. 맞아요. 지금 또 시작한 겁니다. 이게 또 이상하게 엮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전개가 될지는 제가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좀 더 네, 자세히 네, 말씀드릴게요. 뭐
이상한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꽤 오래전 일이라서 네. 두 분 연배에서는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근데 있는데 그래도 뉴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죠. 예, 기억이 나요. 뭐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슬프게 만들었던 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보냈던 그 문자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쫙 수집돼서 나중에 발표도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이제 피해자 가족분들도 그 자주 뵀었는데 그분들조차도 자기 지역에 그대로 사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고요? 예,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보상금을 얼마 받았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도 주변에서- 있는데 주변에서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시다시피 세월호 가족분들에 대해서도 네. 돈 때문에 그러냐 너? 막 이러면서 폭식 투쟁하고 막 이랬었고 아유. 이태원 가족분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번에 그 항공기사 항공기 네. 참사 때. 거기서도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런 건 어떻게 처벌이 안 되나? 저는 이거 처벌해야 된다 보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폭식 투쟁 말씀 주셨던 것도 결국 정경련 막 삼성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결국 또 이명박을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요. 네. 이게 실제로 그때 사이버 심리전 이게 단순히 그냥 사이버전 하니까 SNS로 그냥 의견 주고받고 좀 과격한 댓글들이 있다 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member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특별 사면 받고 뭐 실제로 원세훈, 김관진 같이 군과 국정원 상징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실무를 뛰었던 사람들, 그 중간에 있었던 중요한 책임자 옥도경, 연재욱 이 두 사람도 이제 군 사이버사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댓글 공작. 근데 그 사람들이 육사 38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김용현하고 같은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얽혀 있고 결국에는 이 사이버전은 특히 심리전이라는 건 외적, 그러니까 적국을 향해서 그 써야 되는 개념인데 이 군사 개념을 국민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 이거야말로 내란 반역으로 그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입법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업무 방해 직권남용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얕아진단 말이죠 이 문제가. 그래서 사이버 내란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법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세력들까지 같이 다 엮어야 된다. 그들이 온라인 공론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때 국정원은 어떤 짓을 했냐면 뭐 일베 같은 데를 통해서 마치 그 국민들을 위하는 척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위하는 척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유가족들한테도 상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위하는 척하면서 지들 리스크 덜려고 또 공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꼭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저도 이제 추적을 했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처음 전모가 드러난 게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였어요. 네. 제가 오늘의 유머 측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서버를 다 분석해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넣고 했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밝혀진 바로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약간 부정확할 수 있는데 국정원 그분들이 갖고 있던 지침에는 뭔가 정권에 타격이 올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걸 뉴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희석하고 충격을 완화하고 뭐 이런 지침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세월호 때도 아마 정부가 하달했던 지침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격 완화 뭐 이런 지침 그런 거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실제로 그 있었던 게 네. 이제 강호순 사건을 부각시키랍니다. 용산 참사 때. 네. 그 경찰이 욕을 먹으니까 강호순 사건을 오히려 부각을 시키면 이거는 오히려 기회다. 왜냐면 이 사건을 경찰이 잘 해결했다 그러면 사람들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했던 게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검찰, 국정원, 군 정보기관 그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만듭니다. 그때 이 관리했던 게 이명박 정부 때였고 박형준 씨도 이거 막 썰전 같은데 나와서 모르는 척했었는데 나중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인 홍보 소통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한 건 군사 전략 개념을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가볍게 우리가 뭐 대화와 타협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안 됩니다. 군사 국방 개념을 여기 국민들 대상으로 심리전을 벌이고 이게 이제 인지전이라는 개념까지 나왔는데 인간의 뇌를 전쟁터로 삼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정보 유통 창구를 통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조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인지전 전문가도 데려갔다는 거예요. 네. 방첩사에.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뭐 홍보 소통 뭐 이런 거 대화 타협을 강화한다. 뭐 국민 통합 이 메시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 뿌리를 확실히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정보기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금줄, 세 번째로 인적 네트워크. 여기 이제 또 격가지로 사이비 종교들도 있죠. 네. 이걸 파고 들어가면 일본 극우가 나온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는 중입니다. 심각해요 이 뿌리가. 어쨌든 방금 이제 언급해주신 게 이런 언론이나 사이버를 통해서 심리전, 여론전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바로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전술이라고 할까요? 전략이라고 할까? 이게 지금 국힙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타기, 희석.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오세훈 시장 잡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튀어나올 때마다 두들기고 있어요. 두더지 잡기처럼. 두더지 잡기. 근데 이게 이제 예산 관련된 건데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방송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네.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를 다 하셨으니까 저희는 뭐 대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이것보다 여기서도 또 새롭게 이야기를 해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최대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오세훈의 물타기, 거짓 이거 완벽한 거짓입니다. 네.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일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요즘에 넷플릭스의 중증 외상센터 아시죠?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었습니다.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밤샜어요. 네. 거기 바로 올라타가지고 네.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하는 고려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문을 닫게 생겼다. 왜? 국회 예산심사 때 예산 원래 9억 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오세훈이 이렇게 글을 올린 날에 똑같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폭거 그래서 문을 닫게 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 이제 또 복지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고 의견을 제가 직접 냈어요. 네. 바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오세훈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국가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 결국 국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 내가 살리겠다면서 시 예산을 넣어준 거예요. 시 예산 넣긴 넣었어요. 시에 넣긴 넣었어요. 아. 그러면서 엄청 자기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깔끔하게 얘기하면 오세훈의 주장. 네. 민주당이 다 깎은 거 내가 살리기 위해 내가 시장으로서 살렸어. 아. 이렇게 했는데 네. 팩트는 팩트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로 보내잖아요. 정부가 깎아서 보냈어요. 아. 정부가 원래 8억 8천 있었던 예산을 0원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0원을 민주당이 깎아서 마이너스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0원으로 온 걸 다시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억 8천으로 증액 의결해서 보낸 거예요. 네, 저거죠. 네, 저게. 저거요. 저렇게 네. 증액시켜야 된다. 정부가 0원으로 보냈지만 안 되니 8억 8천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증액, 복지위에서 증액 이렇게 했는데 네. 저게 결과적으로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끝나는 거잖아요. 진짜 증액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정부 동의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8억 8천 깎았고 정부의 동의 절차는 없었다. 정부가 깎아놓고 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니, 이게 팩트인데 그냥 국회가 깎았다. 뭐 민주당 탓을 한 거죠. 예. 와,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에 입장 낸 것도 팩트를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도 또 거짓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부의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다는 건 인정은 해요 위에.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편성 안 된 건 또 민주당 탓인 것처럼 또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는 최악의 예산 폭주를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근데 진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 안 드렸나요? 예산 협상하는 과정을 설명 드렸었죠. 설명 다른 데서는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일단 예. 아니 딴 프로였나? 너무 많이 나오셔서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권한하고 증액할 권한이 있고요. 국회는 심의해서 삭감할 권한만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만약에 600조로 편성해서 국회에다 보내요, 정부가. 그럼 첫 번째 국회가 정부에게 던지는 질문은 야, 600조가 마지노선이니 조금 더 협상하면서 조금 더 늘려줄 거니? 늘려줄 권한은 정부에게 있으니까. 네. 우리 좀 더 이렇게 늘리면은 오케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아까 물어봐요. 그럼 정부가 그래 이번 예산 우리가 좀 짜게 짰으니까 뭐 3조에서 5조 정도는 국회에서 심의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큰 틀에서. 근데 윤석열 정부는 첫 해든 두 번째 해든 다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단 1원도 올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원내 수석일 때 그 전년도 예산 제가 심사했을 때 제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자, 너희들이 편성되어 온 예산 중에 과거 사례에 비춰보거나 이랬을 때 안 썼던 예산들 또 편성해 왔으면 그거 우리가 긁어낼게. 자, 그다음에 증빙되지 않은 거, 잘못 쓴 거 이런 건 좀 인간답게 좀 깎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보에서 깎아요. 이렇게 깎습니다. 그러면 2조를 만약에 우리가 깎았다. 또는 3조를 깎았다. 그러면 600조에서 3조 정도 아래로 떨어지니까 3조의 룸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럼 요 3조에다가 여당이 원하는 거, 야당이 원하는 거 채워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해가면서. 합의해서 채워 넣어서 3조를 채워서 600조를 딱 맞춰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수석일 때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 0원으로 왔는데 깎은 다음에 저희가 3,500억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3,500을 살리고 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편성해서 왔어. 늘려도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일단 깎은 거 여야가 합의해서 채워 넣어 통과. 이걸 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증액이 안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깎자마자 야, 시끄럼 나 안 해. 하고 손을 들면서 깎은 대로 그냥 통과시켜. 우리는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감회관이 통과된 거예요. 야, 협의를 안 해주고. 근데 무슨 뭐 우리 탓인 것처럼 과거에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은 또 그때 얘기해주신 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복지부에서는 이 예산을 넣었는데 기재부에서 깎았다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각 부처의 예산안을 기재부로 보내면 기재부가 그걸 모아다가 긁어서 조정해가지고 최종안을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깎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도 복지위원회,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했을 때 복지부도 오케이.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된 거죠. 아, 근데 요거 우리 의원님께서 좀 뭐 사과 안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복지위 차원에서도 추후에 이제 대응에 관해서 좀 검토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던데. 지금 뭐 의원들 사이에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뭐 일부 의원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뭐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등의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뭐 일단 사과를 할 기회를 줬으니까 사과한지 한번 보고요. 안 하면 저희들이 논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